늙은 K9 저먼 셰퍼드가 동물병원의 진찰대 위에 누워 있었다. 그의 몸은 너무 약해서 움직일 수 없었다. 치명적인 주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이제 작별을 고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주사바늘이 다가가자 그는 울부짖었다. 깊고 절박한 울음소리가 방안을 소름 돋게 했다. 그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주인을 보고 싶다고 애원하고 있었다. 문제는 그의 주인은 멀리 떨어져 있었고 말기암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아무도 그들이 제 시간에 재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어진 일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방 안은 침묵으로 무거웠다. 기계의 리듬적인 삐 소리와 밖에서 들리는 대화의 희미한 소리만이 침묵을 깼다. 천장의 형광등이 작은 동물병원에 차가운 빛을 드리웠지만 공기 중에 떠도는 가슴 아픈 분위기를 누그러뜨리지는 못했다. 강민은 스테인리스 테이블 위에 가만히 누워 있었다. 한때 강인했던 그의 몸은 이제 허약해졌다. 그의 털은 한때 두껍고 윤이 났지만 이제는 입 주위가 회색으로 변하며 빛을 잃었다. 한때 강렬한 의지로 빛나던 깊은 갈색 눈은 흐릿하고 초점이 없었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 깊숙이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의 몸은 모든 것을 다 바쳤다. 김 박사님이 강민 옆에 서서 늙은 저먼 셰퍼드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경건했다. 그는 이런 일을 여러 번 했지만 결코 쉬워지지 않았다. 강민은 그냥 개가 아니었다. 그는 영웅이었다. 14년간의 봉사, 다른 이들이 도망칠 때 위험 속으로 뛰어든 삶이었다. 강민은 구조견으로 훈련받아 무너진 건물에서 생존자를 찾아내고 야생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을 발견하며 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냈다. 그는 셀 수 없이 많은 생명을 구했다. 하지만 시간은 누구도 이길 수 없었고 한때 정밀하고 강하게 움직이던 몸은 이제 그를 배신하고 있었다. 수의사는 한숨을 쉬며 방에 조용히 서 있는 조수팀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보고서를 보았다. 강민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그의 몸은 기능을 멈추고 있었다. 통증은 점점 심해졌다. 근육은 그를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졌고 심장은 서서히 멈추고 있었다. 안락사는 인도적인 선택이었다. 하지만 이 상황을 견딜 수 없게 만든 것은 전설의 죽음만이 아니었다. 강민에게 가장 소중했던 유일한 사람, 그의 핸들러이자 절친, 파트너인 지훈과 마지막 순간을 함께할 수 없는 잔인한 운명의 장난이었다. 지훈은 강민이 처음 만난 날부터 그의 전부였다. 전직 소방관이었던 그는 거의 10년 동안 강민과 함께 재난 속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며 자신의 생존을 K9 파트너에게 맡겼다. 그들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였다. 그들의 유대는 화염 속, 위험 속, 낯선 이들을 구하기 위해 잔해를 파헤치던 밤속에서 단련되었다. 하지만 이제 지훈도 죽어가고 있었다. 암은 너무 공격적이어서 그를 병상에 눕혔다. 한때 강인했던 그의 몸도 강민처럼 쇠약해졌다. 강민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화로 들었을 때 지훈은 의사들에게 그를 보러 가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강민을 데려와 달라고 빌었다. 하지만 그의 상태는 너무 위태로워서 침대에서 움직이는 것조차 생명을 위협할 수 있었다. 그래서 두 전사, 두 생존자는 각자 희미해져 가며 홀로 남겨졌다. 지훈은 한 가지 요청을 했다. 그 순간에 함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했다. 김 박사님은 가슴을 짓누르는 슬픔을 느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강민의 고통을 덜어줄 치명적인 주사를 준비하며 주사기를 들었다. 늙은 저먼 셰퍼드는 숨이 얕아진 채 지친 몸으로 가만히 누워 있었다. 박사님은 속삭였다. 괜찮아, 친구. 이제 쉴 수 있어. 그러나 주사바늘의 차가운 끝이 강민의 피부에 닿으려는 순간 무언가가 일어났다. 강민이 남은 모든 힘을 다해 천천히 움직였다. 그는 머리를 들었다. 귀가 꿈틀거렸다. 근육이 긴장했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너무도 원초적이고 고통과 그리움으로 가득한 소리가 나왔다. 그는 울부짖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외침, 애원, 부름이었다. 주인을 만나고자 하는 절박하고 가슴 아픈 요구였다. 그 소리는 칼처럼 방을 갈랐다. 조수 중 한 명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숨을 들이켰다. 밖에 있던 접수원은 걸음을 멈추고 눈을 크게 떴다. 강민은 다시 울부짖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약했지만 여전히 절박했다. 마치 그가 알기라도 한 듯이. 마치 멀리 떨어져 있는 지훈이 쓰러져 가는 것을 느낀 듯이. 마치 도시 반대편에서 자신만큼 죽음에 가까운 절친을 이해한 듯이. 김 박사님의 손이 떨렸다. 그는 주사기를 누르려 했고 강민을 평화롭게 어둠 속으로 보내주려 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망설였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다. 프런트 데스크의 간호사가 창백한 얼굴로 떨리는 손에 전화기를 쥐고 서 있었다. 멈춰야 해요. 그녀가 숨을 몰아쉬었다. 지훈, 그가 오고 있어요. 박사님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건 불가능해. 그는 호스피스에 있어. 오고 있다니까요. 간호사가 전화기를 귀에 대며 반복했다. 그의 의사가 말하길 그가 침대에 가만히 있지 않겠대요. 그를 막을 수 없어요. 수의사의 눈이 커졌다. 강민이 그를 불렀고 지훈이 들었다. 방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며칠간 거의 움직이지 않았던 늙은 저먼 셰퍼드 강민은 절박한 울음소리 후 숨을 헐떡였다. 그의 몸은 떨렸고 숨은 얕았지만 그의 눈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타올랐다. 희망. 김 박사님은 뒤로 물러나며 주사기를 쥔 손을 꽉 잡았다. 방금 전까지 투여하려 했던 치명적인 주사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문가에 서 있는 간호사를 바라보며 물었다. 지훈이 오고 있다고?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팽팽했다. 간호사는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의사가 말했어요. 그를 막으려 했지만 그는 너무 약해요. 그래도 듣지 않아요. 그는 강민을 보러 오겠다고 해요. 침묵, 눈물 맺힌 눈을 한 젊은 조수 소연이 속삭였다. 어떡해요? 그는 일어설 수도 없잖아요. 아무도 답을 하지 못했다. 지훈의 암은 그의 모든 힘을 앗아갔다. 김 박사님이 마지막으로 그의 호스피스 간호사와 통화했을 때 그는 머리를 들기조차 힘들다고 했다. 여행을 할 수 있을 리 없었다. 그런데도 그는 오고 있었다. 강민의 울음소리가 그에게 닿았다. 늙은 개는 테이블 위에서 몸을 살짝 움직였다. 앞발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쓰러져 가고 있었다. 잠이 영원으로 변하는 조용하고 고통 없는 곳으로 미끄러져 갔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를 다시 끌어당겼다. 그의 주인, 절친, 싸울 이유. 김 박사님은 숨을 내쉬며 주사기를 트레이 위에 올려놓았다. 그럼 기다려야지. 방 안 모두가 그와 함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지도 몰랐다. 지훈의 호스피스 병실은 혼란의 소용돌이였다. 간호사들이 그를 침대에 눕히려 했지만 그는 남은 약간의 에너지로 저항했다. 그의 몸은 쇠약하고 약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강민이 그를 필요로 했다. 그는 휠체어에 몸을 밀어넣었고 허약한 손으로 팔걸이를 꽉 잡았다. 시야가 흐려지고 검은 점들이 주변에서 춤췄지만 그는 고통을 참으며 숨을 쉬었다. 가야 해.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주치에 너무 많은 환자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것을 본 지친 남자가 그의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지훈 씨, 제 말 들어요. 당신 몸이 상관없어. 지훈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불꽃이 튀는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그를 만나야 해. 간호사가 그의 어깨를 꽉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럼 우리가 도울게요. 그 후 몇 분은 혼란스러웠다. 들것이 들어왔고 구급차가 호출되었다. 그리고 곧 지훈은 복도를 따라 급히 이동되었다. 그의 약한 심장은 피로와 그보다 강한 것, 절박함으로 쿵쿵 뛰었다. 길의 모든 충격이 그의 뼈를 흔들었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것뿐이었다. 병원으로 돌아가 강민의 숨소리가 다시 느려지고 있었다. 김 박사님은 모니터를 주의 깊게 보며 두려움으로 속이 조여왔다. 안락사를 멈췄지만 강민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그의 몸은 기능을 멈추고 있었다. 지금도 늙은 개의 가슴은 얕고 불규칙한 숨으로 오르내렸다. 한때 밝았던 그의 눈은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다. 방 안에는 차가운 깨달음이 스며들었다. 지훈이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제 진행해야 할까요? 조수 중 한 명이 속삭였다. 김 박사님은 망설였다. 지금 강민을 평화롭게 보내는 것이 고통이 심해지기 전에 더 자비로운 선택일까? 아니면 마지막 작별의 기회를 위해 불필요한 고통을 감수하며 기다려야 할까? 그때 마치 결정의 무게를 느낀 듯 강민이 다시 머리를 들었다. 그는 기다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훈도 마찬가지였다. 구급차는 사이렌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거리를 질주했다. 안에서 지훈의 눈은 계속 열려 있었고 그의 손가락은 얇은 병원 담요를 꽉 쥐었다. 그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고 매 박동이 그가 얼마나 시간이 적은지를 고통스럽게 상기시켰다. 옆에 있던 구급대원이 몸을 숙였다. 거의 다 왔습니다. 선생님, 버텨요. 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버틸 것이다. 강민도 그렇게 해주기만 하면 된다. 병원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던 수의 테크니션이 숨을 들이켰다. 그의 바이탈, 김 박사님의 고개가 그녀를 향해 획 돌아갔다. 뭐라고?
안정되고 있어요.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강민의 심박수가 안정되었다. 그의 숨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늙은 점원 셰퍼드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절친을 위해 버티고 있었다. 그리고 지훈이 몇 분 거리에 있다는 것을 강민의 깊은 내면이 아는 듯했다. 동물병원은 견딜 수 없는 고요에 잠겨 있었다. 기계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테이블 위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늙은 K9 점원 셰퍼드 강민의 부드럽고 힘든 숨소리만이 들렸다. 그의 몸은 연약했고 그의 털은 얕은 숨을 쉴 때마다 간신히 오르내렸다. 모니터는 여전히 있을 리 없는 심박수를 추적하며 깜빡였다. 김 박사님은 시간을 확인했다. 구급차는 몇 분 거리에 있었지만 강민에게 그 몇 분이 남아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의 몸은 기능을 멈추고 있었지만 그는 버티고 있었다. 이성도, 자연도 거스르며 지훈을 마지막으로 보기 전까지 그의 영혼이 떠나기를 거부하는 듯했다. 강민은 평생 남을 구하며 살았다. 이제 그는 자신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조수 은지가 속삭였다. 정말로 그를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김 박사님은 목이 메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지. 구급차가 병원 앞에서 급정거했고 구급대원들이 문을 열기 위해 급히 움직였다. 안에서 지훈의 허약한 몸은 피로로 떨렸지만 그의 손은 들꽃의 난간을 꽉 잡았다. 그는 여전히 위식이 있었다. 그의 눈은 고통의 그림자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결의로 빛났다. 문이 열리자 그는 숨을 몰아쉬었다. 강민은 어디 있어? 구급대원이 빠르게 움직였다. 지금 안으로 모셔야 합니다. 간호사들이 들것을 조정하기도 전에 지훈은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의 몸은 협조하지 않았다. 그는 약하고 연약했지만 순수한 의지력이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그들이 병원 문을 통해 그를 밀고 들어가자 공기가 바뀌었다. 대기실에 있던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접수원이 손으로 입을 가렸다. 진찰실 근처에 서 있던 은지가 뒤로 물러서며 눈물이 맺힌 눈으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김 박사님이 문을 박차고 나와 구급대원들이 지훈을 더 가까이 밀고 오는 모습을 보았다. 그가 아직 여기 있어요. 수의사가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훈은 흐느낌을 삼켰다. 진찰실 안에서 강민은 가만히 누워 있었다. 하지만 지훈의 냄새가 공기를 채우자 그의 몸이 떨렸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앞발이 꿈틀거리고 반쯤 감긴 눈에 깜빡임이 생기더니 천천히 고통스럽게 머리를 들려 했다. 김 박사님이 그의 옆으로 달려갔다. 강민, 천천히, 친구, 그가 왔어. 여기 있어. 늙은 개는 다시 시도했고 그의 근육은 긴장했고 귀는 약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지훈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간호사가 들것을 조정해 지훈을 테이블 가까이로 밀었다. 그의 숨소리는 불규칙했고 모든 움직임이 힘들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손을 뻗어 떨리는 손가락으로 강민의 털을 스쳤다. 안녕, 친구. 지훈이 속삭이듯 쉰 목소리로 말했다. 강민의 몸 전체가 반응했다. 그의 꼬리가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꿈틀거렸다. 그의 가슴은 조금 더 깊게 올랐다. 숨소리가 바뀌었다. 죽어가는 K9은 그를 알아보았다. 지훈은 숨을 들이쉬며 시야가 흐려졌다. 그의 절친이 아직 여기 있었다. 나를 기다렸구나. 그가 속삭이며 손을 강민의 옆구리에 부드럽게 댔다. 강민은 약하고 부서질 듯한 낑낑거림을 냈다. 방은 침묵했지만 에너지는 귀를 멍하게 했다.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않았다. 사람과 개 사이의 순간을 방해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김 박사님은 가슴 깊은 곳이 조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주인과 반려동물의 수많은 작별을 보았지만 이런 것은 처음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개가 주인에게 작별을 고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사가 파트너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지훈의 숨소리가 끊겼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고 그의 몸은 피로로 떨렸다. 그는 여기까지 오기 위해 남은 모든 힘을 썼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그는 강민이 혼자 죽게 두지 않을 것이었다. 잘했어, 친구. 지훈이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다. 정말 잘했어. 강민의 몸은 그의 손길 아래 약간 이완되었고 긴장이 풀렸다. 그가 그렇게 단단히 붙잡고 있던 싸움, 그를 여기 붙들고 있던 싸움이 서서히 느슨해졌다. 하지만 그는 아직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지훈은 강민의 귀 주위에 부드럽고 회색빛 털을 쓰다듬으며 침을 삼켰다. 그는 몇 주 동안 이 순간을 두려워했고 그것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며 두려워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끝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더 큰 무언가로 느껴졌다. 지켜진 약속, 끊어지지 않은 유대.
지우는 날카롭게 숨을 들이쉬며 떨어지지 않는 눈물을 깜빡였다. 그의 입술이 떨리며 몸을 숙였고 그의 이마는 거의 강민의 이마에 닿았다. 더 이상 싸울 필요 없어. 그가 중얼거렸다. 내가 여기 있어. 이제 쉴 수 있어. 강민은 깊고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그의 심박수가 느려졌다. 그의 숨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무거운 세월의 무게가 그에게서 벗겨지는 듯 그는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는 떠났다. 이어진 침묵은 귀를 멍하게 했다. 은지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접수원은 고개를 돌리며 어깨를 떨었다. 김 박사님은 눈을 감고 코로 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런 일을 전해보았지만 아픔은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상실이 아니었다. 이것은 더 큰 무언가의 끝이었다. 파트너십, 형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 지우는 흐느끼지 않았다.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곳에 머물렀다. 그의 이마는 여전히 강민의 이마에 기대었고 그의 손가락은 그의 털에 얽혀 있었다. 그의 어깨는 숨을 쉴 때마다 떨렸고 그의 몸은 떨렸지만 그는 놓지 않았다. 너를 자랑스러워해. 그가 속삭였다. 강민은 그를 기다렸고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며 평화롭게 떠났다. 그리고 지훈에게 그것이면 충분했다. 김 박사님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가 손을 뻗었다. 지훈 씨? 늙은 소방관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숨소리는 불규칙했고 그의 몸은 약했지만 그는 강민 옆에 머물렀다. 그러다 그의 손이 셰퍼드의 털에서 미끄러졌다. 한때 힘이 넘쳤던 그의 손가락이 축 늘어졌다. 그의 가슴이 한 번, 두 번 떨리더니 멈췄다. 김 박사님의 숨이 멎었다. 안 돼. 은지가 숨을 들이켰다. 모니터가 날카롭고 길게 삐 소리를 냈다. 그리고 그 작고 희미한 조명의 방에서 지우는 그의 절친을 따라갔다. 신방 모니터의 삐 소리는 길고 끊기지 않는 선으로 이어졌다. 방은 그 순간의 무게가 압도적인 파도처럼 밀려오며 얼어붙었다. 김 박사님이 앞으로 달려가 지훈의 목에 손가락 두 개를 댔다. 맥박이 없었다. 그의 몸은 고요했고 그의 얼굴은 마치 잠에 든 듯 평온했다. 하지만 방 안의 모두는 이것이 평범한 죽음이 아님을 알았다. 지훈은 여기까지 오기 위해 남은 모든 힘으로 싸웠고 이제 그의 절친이 떠난 후 그의 몸도 마침내 놓아버린 듯했다. 그의 마지막 전투가 끝났다. 사람과 개의 유대는 죽음조차 거스렸다. 은지는 클립보드를 가슴에 꼭 쥐고 얕은 숨을 쉬며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가 그냥 접수원이 문가로 들어서며 손을 떨었다. 김 박사님의 심장도 가슴속에서 쿵쾅거렸다. 그는 죽음을 보아왔다. 사람들의 반려동물과의 이별, 작별의 가슴 아픔을 목격해왔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다. 지우는 그냥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강민을 따라갔다. 복도에 있던 구급대원들은 지훈을 병원 안으로 급히 옮기느라 숨을 고르고 있었지만 길게 이어지는 삐 소리를 듣고 방으로 뛰어들었다. 비켜요.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지훈의 바이탈을 확인했다. 반응이 없어요. 심폐소생술 시작합니다. 하지만 김 박사님이 그를 막았다. 수의사는 읽을 수 없는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하지 마세요. 구급대원이 멈칫하며 눈살을 찌푸렸다. 하지 말라뇨? 박사님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그를 보세요. 구급대원들이 보았다. 지훈의 허약한 손은 여전히 강민의 털에 놓여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다. 숨이 멈추기 전 그의 호흡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고통받지 않았다. 그는 그저 놓아버렸다. 복도에 있던 간호사 중 한 명이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속삭였다. 맙소사.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이 이어졌다. 그리고 하나둘 직원들은 이해했다. 강민은 지훈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은 강민을 위해 버티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함께한 순간 둘 다 알았다. 이제 떠날 시간이었다. 병원의 시계가 초를 재며 모두의 어깨에 현실의 무게가 내려앉았다. 김 박사님이 마침내 침묵을 깼다. 그는 깊고 안정된 숨을 쉬고 지훈의 들것으로 걸어가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들어 강민의 생명 없는 몸 위에 올려놓았다. 존경의 제스처, 경의의 순간이었다. 그들은 함께해야 해. 그가 중얼거렸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밖에서는 저녁 내내 위협하던 폭풍이 마침내 터졌다. 창문에 빗방울이 부드럽고 꾸준히 떨어졌다. 마치 하늘마저 울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그 작고 조용한 병원 안에서는 끝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훨씬 더 큰 무언가로 느껴졌다. 결코 깨지지 않은 유대. 결코 작별이 아닌 작별. 왜냐하면 결국 그들은 그들이 살아온 방식대로 떠났다. 함께. 소식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퍼졌다.
너무 충격을 받아 비밀로 유지할 수 없었던 병원 직원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죽음의 문턱에 있던 사람과 개가 서로를 기다렸고 함께 이 세상을 떠났다. 소방관과 그의 K9 파트너, 삶에서 때려야 뗄 수 없었던 이들이 이제 영원히 결속되었다. 이 이야기는 동물병원에서 호스피스 직원들, 그리고 지훈의 옛 소방서로 전해졌다. 몇 시간 만에 뉴스 매체, 소셜미디어 피드, 그리고 수백만 명이 마음에 닿았다. 지훈을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 강민을 알지 못했던 이들도 그들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런 충성심? 그것은 드문 것을 넘어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것이었다. 일주일 후, 지훈이 삶의 대부분을 봉사했던 소방서에서 추모식이 열렸다. 참석자는 압도적이었다. 소방관, 구급대원, K9 핸들러, 베테랑, 수백 명이 비를 맞으며 사람과 개를 기리기 위해 섰다. 소방서의 깃발은 조기로 내려졌고 맨 앞에는 두 개의 액자가 나란히 놓였다. 하나는 강인하고 미소 짓는 지훈이 소방복을 입은 사진. 다른 하나는 귀를 쫑긋 세우고 K9 배지가 빛나는 강민의 사진이었다. 서울시장이 앞으로 나서며 그들 모두를 기리는 명판에 적힌 글을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다. 영웅은 결코 홀로 걷지 않는다. 그리고 일부 유대는 죽음에서도 결코 깨지지 않는다. 군중 뒤쪽 우산 아래 서 있던 김 박사님은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그날 밤의 이미지를 떨칠 수 없었다. 강민이 지훈을 위해 버티고, 지훈이 강민을 위해 버티고, 그리고 평화. 그는 죽음을 보아왔지만 그런 것은 처음이었다. 그것은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 그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여전히 등골을 서늘하게 하는 무언가였다. 그의 옆에 서 있던 은지가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다. 계속 그 생각을 해요. 그가 그냥 놓아버린 순간을. 김 박사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가 중얼거렸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으니까. 위식이 끝나고 군중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 소방관이 뒤에 남았다. 그는 젖은 포장도로 위로 무거운 부츠를 디디며 명판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강민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지만 더 젊은 점원 셰퍼드가 그의 옆에 앉았다. 걔는 늙은 K9 영웅의 사진을 올려다보며 귀를 꿈틀거렸다. 그리고 조용히 단 한 번이 애도하는 낑낑거림을 냈다. 소방관은 손을 뻗어 젊은 셰퍼드의 털을 쓰다듬었다. 그는 좋은 삶을 살았어. 그가 속삭였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때야. 젊은 개는 조용히 이해하듯 고개를 숙였고 그들은 함께 다음으로 향했다. 세상은 계속 움직였지만 강민과 지훈의 이야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의 이름은 단순한 기억 이상이 되었다. 그들은 상징이 되었다. 소방관들은 신입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속삭였다. K9 핸들러들은 파트너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며 개와 핸들러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유대를 상기시켰다. 소방서 입구에는 청동상이 세워졌다. 충실한 점원 셰퍼드 옆에 무릎 꿇은 소방관. 영원히 함께. 사람들은 여전히 방문해 그들의 이름이 새겨진 명판을 손으로 만졌다. 어떤 이는 꽃을 남겼다. 어떤 이는 도구 태그를 남겼다. 어떤 이는 그저 조용히 서서 진정한 충성심의 무게를 느꼈다. 그리고 전국의 가정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개를 조금 더 꼭 안아주었다. 왜냐하면 일부 유대는 죽음 이후에도 결코 깨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을 켜서 이런 강렬한 이야기를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충성, 용기, 사랑의 힘을 믿는 누군가와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왜냐하면 어떤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